아니, 이 추운 겨울에 무슨 고양이가 새끼를 낳냐? 너가 노처녀인 나보다 낫다. 1994년 어느 추운 겨울, 서울 서교동의 반지하 집 앞, 추운 겨울 연탄으로 방을 데피던 그때, 저는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먹고 살려고 연애도 못하고 늙어 죽게 생겼는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자려는 찰나, 이 추운 날 어떻게 새끼들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녁으로 먹다 남은 참치캔이라도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참치캔을 들고 제 자취방의 문을 열고 저는 까무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 자취방 앞에 갓난 아기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김미선입니다. 현재는 아들 동우가 마련해준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혼자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32살이었죠. 신발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잠을 설쳤고 저녁이면 컵라면 국물로 허기를 달랬어요. 반지하 방은 늘 축축했어요.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군데군데 부풀어 올랐고 구석구석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저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월세가 싸니까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버티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려 노력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도 못했죠. 주변에서는 노처녀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했어요. 그래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가족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추운 겨울밤이면 더 그랬죠. 신발 공장에서의 일은 고됐어요. 아침 6시 출근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고 야간 근무 때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죠. 손가락은 늘 본드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연희 이모가 아니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연희 이모는 저보다 몇 살 많은데 늘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죠. 도시락을 나눠 먹자며 김치나 반찬을 싸오시곤 했어요. 때로는 쉬는 시간에 귤도 까주시고 추운 날엔 따뜻한 커피도 사주셨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한파주의보를 전했고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저는 출근할 때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을 재촉할 때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죠. 어느 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칼날 같았고 길가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서둘러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다른 소리였죠.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길고양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춰보았어요. 계단 옆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다가가 보니 낡은 이불 조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그곳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차가웠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피곤함도, 추위도, 내일 또 이른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졌죠. 그저 이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전기장판의 온도를 높이고 제가 가진 가장 부드러운 수건으로 아기를 감쌌죠. 아기의 몸은 차가웠지만 울음소리만큼은 힘이 있었어요. 그 작은 생명력이 제 마음을 두드렸죠. 연희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모는 금방 전화를 받으셨죠. 미선아, 무슨 일이야? 하시는 이모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모는 곧장 달려오셨고 함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죠. 그렇게 저희는 밤을 지새웠어요. 날이 밝았어요. 창문 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 속에서 저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든 아기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걱정이 밀려왔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연희 이모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잠깐 들러주셨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아니면 아동복지원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모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죠. 밤새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겼거든요. 마치 이 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어요. 그날 하루 휴가를 냈어요. 공장장님께 몸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아기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큰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며칠만 더 방치됐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을 버린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아기를 안고 거리를 걸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경찰서로 가야 할까? 아동복지원을 찾아가야 할까? 발걸음이 자꾸 멈춰섰어요. 그때 아기가 제 품에서 작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젖병을 물리자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떨렸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운명처럼 만난 이 아이를 제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연희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제가 이 아이 키우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아, 내가 미쳤니? 혼자 사는 처녀가 애를 키운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모, 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고 키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이모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호적에 아이를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아시는 분을 통해 도움을 받았죠.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서류를 준비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동우라고 지었죠. 겨울밤 동쪽에서 찾아온 우리의 인연이라는 뜻을 담았어요. 동우는 하루가 다르게 제 품에서 자라났어요. 처음엔 어설펐던 제 손길도 점점 익숙해져 갔죠.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마음속엔 이상한 뿌듯함이 자라났어요. 신발 공장에서는 육아휴직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죠. 주간 근무가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엔 마트 캐셔로 일했어요. 그 시간 동우는 연희 이모가 봐주셨어요. 이모는 힘들면 포기해도 되라고 하셨지만 동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작은 반지하 방은 이제 둘의 공간이 되었어요. 좁은 방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았죠. 싸구려 중고품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구였어요. 매일 밤 동우를 재우면서 제 마음속에도 뭔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아마도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한 달 내내 모은 돈으로요. 작은 곰 인형이었는데 동우가 그걸 보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제 제 인생에는 동우가 전부라는 걸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우가 100일이 되던 날이에요. 특별한 잔치는 하지 못했지만 연희 이모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이제 진짜 엄마 다 됐네. 이모의 말씀에 눈물이 났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동우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었어요. 첫 돌을 준비하면서는 밤마다 옷감을 잘라 한복을 만들었어요. 서툰 바느질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꿰맸죠. 돌잔치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공장 동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셨죠. 동우는 그날 돌잡이에서 연필을 집었어요. 공장장님이 이거 보면 공부 잘할 애네 라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 즈음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동우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우의 얼굴을 봤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동우의 잠든 모습이었죠. 힘들 때면 동우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동우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휴가를 내기도 어려웠고 병원비도 부담됐죠.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때로는 야간 근무를 빠지고 월급이 깎이기도 했지만 동우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동우를 특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참 밝은 아이라고 하시면서요. 동우는 정말 밝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때로는 제가 지쳐 있을 때도 동우가 먼저 와서 안아주곤 했어요. 엄마 힘내요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연희 이모는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면 동우를 봐주시고 주말에도 종종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 주셨죠. 미선아, 너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이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모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동우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 얘기를 하는데 동우는 아빠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우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동우는 엄마가 하늘에서 받은 특별한 선물이야.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충분해. 참 신기했어요. 동우는 그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자주 말했죠. 유치원 발표회 때는 제일 큰 목소리로 사랑해요. 엄마를 외쳤고 어버이날이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고 써서 줬어요. 봄이면 동우와 함께 동네 공원에 놀러 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면서 동우는 제 손을 꼭 잡았죠. 가을이면 낙엽을 주워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겨울이면 첫눈이 오는 날 동우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고요.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동우는 유치원에서도 모범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동우는 특별해요.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싸움도 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해서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바르게 자라주었거든요.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됐어요. 동우의 교복을 처음 맞춰 입히던 날 거울 앞에 서서 제복을 입은 동우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 그 겨울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만난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복도 없었겠죠. 동우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참관 수업 날이면 저는 휴가를 내고 꼭 참석했어요. 수업을 듣는 동우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죠. 학부모 회의에서 다른 엄마들이 동우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면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새 동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죠. 키도 쑥쑥 자라서 제 어깨를 넘어섰어요. 목소리도 변성기를 겪으면서 낮아졌고 얼굴도 점점 어른스러워져 갔죠.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그 겨울밤의 작은 아기 같았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동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을 보내줄 형편은 안 됐지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죠. 저는 도서관 앞에서 동우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서 공부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우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공부 못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착한 아들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동우는 웃음을 지었어요.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들도 동우를 예뻐하셨어요. 참 성실한 학생이라고요.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가면 늘 칭찬만 들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동우는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저는 그런 동우가 걱정되면서도 대견했어요. 가끔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올 때면 동우가 책상에서 졸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럴 때면 살며시 어깨를 덮어주고 볼을 쓰다듬어 주었죠. 연희 이모는 여전히 저희를 걱정해 주셨어요. 미선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동우도 좀 쉬어가며 해야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동우는 쉬는 것을 몰랐어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방학 때도 열심히 했죠. 저는 가끔 간식을 사들고 도서관에 찾아갔어요. 동우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 아들 너무 열심히 하네. 라고 말하면 동우는 환하게 웃었죠. 힘든 날도 많았어요. 학교 행사 때 다른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로 오시는 걸 보면서 동우가 서운해하진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동우는 그런 걸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절 키워주셨잖아요. 전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찡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입시 준비로 더욱 바빠졌어요.
저는 동우의 건강이 걱정되어 보양식을 챙기려 애썼죠. 월급날이면 장어나 삼계탕을 사다가 끓여주곤 했어요. 돈이 빠듯했지만 아들의 건강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동우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항상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라고 말했어요.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휴가를 냈죠. 아침 일찍 동우를 시험장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볼게요. 동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장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동우가 꼭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동우는 상위 1%의 성적을 받았고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동우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죠. 연희 이모도 놀라셨어요. 야, 미선아. 내 아들 대단하다. 저는 그날 밤 동우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보았어요.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밤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시간이 흘러온 만큼 동우는 자랐고 저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죠. 비록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우는 군대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빨리 다녀와서 효도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했죠. 처음으로 긴 시간 동우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입대하는 날 저는 동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훈련소로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죠. 건강하게만 다녀와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동우가 뒤에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군대에 있는 동안 동우는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휴가 때마다 저를 위해 장미 한 송이를 사왔고요. 제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면서 군대 음식이랑 비교가 안 돼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전역하는 날 동우는 훈장을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복학하고 나서 동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밤늦게까지 프로그래밍을 했죠. 저는 그런 동우가 걱정되면서도 대견했어요. 가끔 야식을 사들고 학교 도서관에 찾아가곤 했는데 동우는 그때마다 엄마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말했죠. 어느 날 동우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 창업하고 싶어요. 앱 개발로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우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동우의 친구들이 집에 와서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였어요. 다들 똑똑하고 진지해 보였죠. 어머님, 저희가 동우와 함께 꼭 성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꼭 30년 전 제가 동우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처럼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동우와 친구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일했죠. 저는 가끔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어요. 좁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동우가 만든 앱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사용자가 늘어났죠. 저는 앱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동우가 설명해 주는 대로
제 휴대폰에도 깔아보았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죠. 회사가 성장하면서 동우는 바빠졌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전화는 꼭 했죠.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서요. 가끔은 늦은 밤에 집에 들러 제가 해주는 라면을 먹고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우는 더 큰 사무실로 이사를 했어요. 직원도 늘어나고 회사 이름이 신문에도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뉴스를 스크랩해서 모았어요. 청년 사업가의 성공 신화라는 제목으로 동우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동우가 저를 회사로 초대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어머니한테 보답할 차례예요. 그러더니 예쁜 꽃다발을 건네주었죠.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동우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어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동우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식사를 했고 제 생일이면 꼭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답니다. 어느 날 동우가 저를 찾아와서는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엄마, 이제는 더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우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결국 수긍했답니다. 새 집은 정말 컸어요. 넓은 거실에 창문도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왔죠. 반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동우는 제 방을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랐어요. 침대며 가구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한 날 연희 이모가 찾아오셨어요. 야, 미선아. 내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3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작은 아기를 안고 떨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어요. 동우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뉴스에서는 청년 벤처 신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고 경제신문에서는 특집 기사도 실었죠. 동우는 그럴 때마다 저를 언급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기자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어요. 동우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동우가 엄마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했죠. 그 겨울밤의 만남부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방송이 나간 뒤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머님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미선 씨처럼 저도 힘을 내보려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죠. 동우는 바빠도 주말이면 꼭 저를 찾아왔어요. 어릴 때처럼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하고 있어요. 동우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했어요.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동우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다니.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우는 여전히 그 겨울밤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가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느 날은 동우가 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열어보니 통장이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신발 공장을 그만둔 후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죠. 동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더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동우가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곧 결혼한다는 거였죠. 예비 신부는 동우의 대학 후배라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참 맑아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어머님, 동우 오빠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동우의 결혼식이에요.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네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으니 문득 30년 전 그 겨울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그토록 아름답게 바뀔 거라는 걸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우의 회사 직원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다들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연희 이모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제 옆을 지켜주고 계세요. 미선아, 오늘 참 예쁘다. 이모의 말씀에 쑥스러워졌어요. 신부 대기실에도 다녀왔어요.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님, 긴장돼요. 그 말에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리 지혜, 걱정하지 마. 동우랑 잘 살면 돼.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우가 제게 다가와 팔을 내밀었죠. 어머니, 저 입장할 때 같이 걸어주세요.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신랑이 되다니.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식이 시작되고 동우와 지혜가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지만 제 귓가에는 동우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들려온 그 울음소리가 지금의 이 행복으로 이어질 줄이야. 축가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맹세가 이어졌어요. 동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될 지혜에게, 그리고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왔어요. 동우의 회사 직원들이 줄을 서서 축하를 건넸고 대학 동기들은 장난스럽게 동우를 놀리기도 했죠. 그때 연희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선아, 너 참 잘했다. 그때 그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 피로 연장에서는 동우와 지혜의 러브스토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영상 마지막에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동우가 몰래 준비했나 봐요. 30년 전 그 겨울밤부터 동우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날들이 사진으로 흘러갔어요. 하객들은 감동했다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렀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동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동우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죠. 지혜도 함께 와서 안겼고요. 연희 이모는 옆에서 손수건을 건네시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제 동우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더 이상 제 곁에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 행복해요. 그 겨울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만난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걸 보니 말이에요. 제가 받은 축복이 이제는 동우의 새로운 가정으로 이어질 거라 믿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요. 그때는 차갑고 두려웠던 겨울밤이었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행복한 밤이네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제가 한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었다고요. 오늘은 동우와 지혜의 새집들이에 다녀왔어요. 예쁘게 꾸며진 신혼집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지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했다며 자랑스럽게 내왔고 동우는 어색한 듯 옆에서 거들었죠. 새내기 부부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그 추운 겨울밤 작은 울음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멈췄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기뻤던 순간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어서예요. 어제는 한 젊은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미선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동우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해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나요. 지혜는 그런 동우를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고요. 저는 그저 두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둘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역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연희 이모는 요즘도 자주 찾아오세요. 미선아, 너 참 복받았다. 그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모 손을 꼭 잡아요. 이모가 없었다면 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모는 제게 친언니 같은 존재였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동우가 저를 회사로 초대했어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있다며 저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동우가 얼마나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모두가 동우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언젠가 동우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할머니와 아빠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요.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마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춥지 않아요. 제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때로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동우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추운 겨울밤 작은 울음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요. 동우와 지혜가 만들어갈 행복한 가정,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 자라날 모습, 그리고 우리 가족의 더 큰 행복들을요. 그 모든 순간들이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요. 더 따뜻하게, 더 아름답게.